안녕하세요. 김상재입니다. 마지막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교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은 그렇지만 갱 오브 23개에 등장하는 그 남은 패턴들을 하나하나씩 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7개의 패턴을 아주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개 말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던 또 다른 패턴이 하나 있는데 인터프리터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요건 갱 오브 4에 나오는 거지만 요 슬라이드에도 제가 준비를 안 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것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뤘던 거, 그리고 싱글톤을 설명드렸던 프로토타입 패턴까지 합치면 총 23개, 갱 오브 4에서 소개하는 23개의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더 패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생성과 관련된 패턴입니다. 여러 구성 요소를 가진 복잡한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그 과정을 추상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하는데 빌더라는 것과 이 빌더를 이용하는 다이렉터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실제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다이렉터는 빌더 인터페이스 이용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올바른 순서로 생성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객체와 객체 생성 알고리즘을 분리해내는 이 생성 알고리즘이 복잡할 때 생성자만 호출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기 어려울 때 빌더 패턴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컴플렉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same construction process can create different representation. 여러 다른 종류의 그 내부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통해 설명드리면 그 클라이언트가 프로덕트의 생성을 다이렉터한테 요청을 하면 다이렉터는 콘크리트 빌더를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차례차례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 결과를 달라 그러면 콘크리트 빌더가 만든 최종 객체를 돌려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도널드에서 햄버거 세트를 구입한다. 그러면 그 셋은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죠. 빅맥 셋도 있고 모슨 셋도 있고 무슨 종류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구성하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할 수 있고 또 그 셋을 만들 때 만드는 순서도 다양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빌더라는 걸 통해서 그 과정을 추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커스터머가 되면 커스터머는 어린이 키트를 주문하게 되면 어린이 세트를 주문하게 되면 캐시어가 즉 이 캐시어가 이제 다이렉터에 해당될 텐데 이 다이렉터는 햄버거를 만들어달라, 프렌치 프라이스 만들어달라, 음료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사은품을 준비해달라고 할 것이고요. 이것들이 완료되면 이제 커스터머는 자신의 주문한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드를 통해
좀 살펴보면 다이렉터가 있고요. 다이렉터는 construct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construct 메소드의 결과가 객체는 아닙니다. 그게 좀 특이하죠. 얘를 객체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et director는 관계 주입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빌더를 생성자에서 관계 주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입된 빌더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만드는 과정은 버거를 먼저 만들고 프렌치 프라이스 만들고 베버리지를 만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빌더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빅맥 셋 빌더는 버거 셋 빌더를 구현하게 되겠고 여기에는 빌드 버거, 빌드 프렌치 프라이스, 빌드 베버리지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들을 그 빅맥 셋 빌더면 빅맥에 맞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최종 만들어질 객체를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빅맥 세팅해주고 프렌치 프라이스 세팅해주고 그리고 베버리지 세팅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getset을 부를 수 있게 그것을 만들어진 요 객체를 반환해 줄 수 있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즉, 이 빌더는 버거 셋을 반환해 주는 게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빅맥 세트를 만들고 싶으면 다이렉터에 버거 세트를 그 관계 주입해 줘야 되겠고 construct 메소드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빌더의 getset이라고 하는 get produc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최종 객체를 얻어오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주석 처리된 게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new 버거를 만들지 않고 여기서 빌드 셋이라고 하는 형태대로 그때 버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명백하게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빌더 패턴에서. 어쨌든 빌더 패턴은 객체가 여러 개의 다른 객체들로 구성이 되는 복잡한 객체이고 이들 객체들을 어떤 정해진 순서로 생성을 해야 될 때 또는 뭔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때 그 과정을 추상화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빌더 패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더 패턴이라고 하면 다음에 나오는 요 구조를 빌더 패턴으로 또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 형태는 언제 쓰는 형태냐면은 이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가 멤버 변수들을 그러니까 멤버 변수가 아니라 객체를 생성할 때 여러 개의 인자를 그러니까 생성자가 받아야 하는 매개 변수가 많을 경우 근데 이 많은 것이 선택적일 경우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코딩할 수 있게 그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time builder 10 build, time builder 6 minute 30 buil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만 줄 수 있고 분도 추가 줄 수 있고 세컨드도 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달아 연쇄적인 함수 호출을 통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형태의 빌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통은 그냥 빌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형태를 빌더 패턴으로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 갱어4에 나오는 빌더 패턴은 이런 형태가 되겠고 우리가 빌더라고 했을 때 혹 더 많이 접하는 코드의 형태는 이런 형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flight weight 패턴입니다. 이것도 객체를 생성하는 패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분류는 structural 패턴, 구조 패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light weight 패턴은 우리가 들으면은 그래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하고는 180도 바뀐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객체의 모든 구성 요소를 매번 새롭게 만들지 않고 가능하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을 플라이웨이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게 심플하게 느낌은 오는데 실제 구성을 보면 되게 헷갈리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객체 상태를 크게 상태 의존 부분과 상태 독립 부분으로 나누고 두 개로 나눠요. 의존 부분, 독립 부분. 상태 독립 부분은 플라이 객체 외에 유지하고 상태 의존 부분은 클라이언트의 저장 또는 생성되어 필요할 때 플라이웨이 객체로 전달된다. 이게 되게 헷갈리죠. 그렇죠? 우리가 상태 의존 부분은 객체들이 따로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건 하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유하게 만들면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플라이웨이 패턴은. 그래서 조금 쉽게 와닿지 않는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예제에서 스튜던트가 있어요. 그러면 name, number, department가 있는데 이 중에 name하고 number는 상태 의존 부분이죠. 우리가 분류할 때는 상태 의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 의존이라는 것은 각 객체마다 다른 값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태 독립은 각 객체들이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객체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디파트먼트는 소속 학부는 우리 학교로 치면 몇 개 없죠. 학생은 4,000명인데 학부는 몇 개죠? 6, 7개.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각각 학생들 만들 때마다 다 이렇게 모든 학생들마다 별도로 컴퓨터 공학부라고 하는 객체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 엄청 이 객체들이 무거워질 수 있죠. 불필요한 것들을 복제되어 있는 형태예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공유하고 있는 형태로 모델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싱글톤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싱글톤이라는 것은 객체 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가 디파트먼트는 객체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 공학부면 컴퓨터 공학부 객체 하나만, 그리고 전기전자통신공학부면 그거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100명이 컴퓨터 공학부 학생이 있다고 해서 컴퓨터 공학부를 나타내는 학부 객체를 100개를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 그러면 얘도 플라이웨이 패턴으로 모델링 하자. 그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fine grained objects efficiently예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객체들이 여러 개 필요하고 이 여러 개 필요한 객체들 중에 얘네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때 flight weight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접근이고, 이런 일반적인 클래스는 flight weight로 모델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student 클래스를 flight weight로 모델링하면 어떻게 되냐면 flight weight 오브젝트가 몇 개 만들어지냐면 학부수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부수만큼 만들어지고 별도 학생 리스트라는 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학번이 쫙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수능 객체는 없고, 그리고 얘가 수능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형태죠. 익숙하지 않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공유할 것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플라이웨이 패턴을 적용해 보고자 접근할 것은 아니다. 플라이웨이 패턴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 상황이 플라이웨이 패턴에 맞는지 검토를 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공유할 것이 있다고 해서 접근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태예요. 객체가 인트린식한 스테이트도 갖고 있고 엑스트린식한 상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트린식한 상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공유가 가능한 상태가 인트린식에 해당되고, 각 객체마다 독립적인 상태가 엑스트린식 상태입니다.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서 예제를 보면 학번, 이름이 인트린식에 해당되는 거고 엑스트린식에 해당되는 거고 인트린식에 해당되는 건 학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만들면 그냥 이렇게 뭐든지 중복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중복들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싱글톤이라기보다는 객체 풀로 모델링해서 요 하나의 파란색 인트린식은 하나만, 빨간색 인트린식은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서 빨간색 애들은 다 얘를 가리키게 하고 요 객체인데, 학생 객체인데 이렇게 객체한 형태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가리키는 뭐 특별한 패턴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는 플라이웨이 패턴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객체를 아예 없애고 이런 객체들 말고 요 객체들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익스트링한 상태들은 이런 복합 타입의 별도 유지하는 겁니다. 별도 유지.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할 때 이거를 일로 전달해서 얘와 함께 사용을 해가지고 진행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와닿지 않는, 저도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제가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요 형태면 아주 직관적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 형태는
완전 거꾸로 놓은 거라서 좀 와닿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엄청 그려야 돼요. 우리 그 어떤 GUI 응용을 만드는데, 근데 모든 나무는 디스플레이라는 알고리즘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려집니다. 그런데 요 디스플레이를 할 때 필요한 정보가 X와 Y 좌표 그리고 트리의 나이입니다. 이 나이라는 게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나무는 조그맣게, 어떤 나무는 크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예를 들면 1000개의 나무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리 객체를 정의했으면 필요한 객체가 1000개 객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가 1000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이웨이 패턴으로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XY 나이까지를 여기는 다 얘는 뭐예요? 익스트린식한 데이터들이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닙니다. 물론 크기들이 제한적이면 공유할 수 있는데 그건 다음 예제에서 보고, 공유를 안 한다고 치고 익스트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가면 트리 객체에는 상태를 하나도 유지하지 않고 객체를 하나만 만들고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디스플레이 메소드는 인자가 하나도 없어요. 요 X좌표 멤버 변수 유지하는 요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그 위치에서 나무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플라이웨이트에 적용을 하게 되면 트리 객체를 하나만 만들고 요 디스플레이 메소드가 XY age라는 요 세 개의 메소드, 세 개의 매개 변수를 인자를 받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 필요한 객체는 2개입니다. 1000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량의 차이는 아닙니다. 용량의 차이. 그러니까 유지하는 정보, 이 세 개의 정보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모델링 했더니 객체 수는 1000개에서 2개로 바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상태가 X, Y 좌표, 크기는 세 종류예요. 상, 중, 하.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트리 매니저가 각 나무의 좌표를 유지하고요. 똑같이. 그리고 플라이웨이 객체를 3개 만듭니다. 상 트리, 중 트리, 하 트리 3개를 만들고 디스플레이 메소드가 XY, XY, XY 2개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플라이웨이 객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좌표에 있는 나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트리가 상중하지만 각각에 대해서 얘네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잡혀 있는 애를 상으로 할지 중으로 할지 하로 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트리 매니저가 그 정보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종류를. 그래서 그것이 플라이웨이트 패턴이 되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플라이웨이트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만드는 이런 세 개의 오브젝트들은 플라이웨이트 팩토리라는 곳에 만들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 거 달라, 중 거 달라, 하 거 달라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라이웨이트 오브젝트는 인트린식한 스테이트들만 유지하고
지금은 앞에 거에서 상중하인데 그게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을 수 있고 여기에 x, y를 주고 두 메소드가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flight way 패턴입니다. 실제 이 인트리싱한 스테이트가 얼마만큼 용량을 차지하고 몇 종류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객체 수도 당연히 이렇게 되면 1000개에서 4개, 1000개에서 2개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용량 자체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브릿지 패턴이요. 다리 패턴. 이 패턴도 structural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능과 구현을 분리해 주는 거예요. 이 기능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이 가능할 때 이 구현과 기능을 분리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필요한 구현을 내가 쉽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뒤에 예를 들겠지만 스택이 있을 때 스택을 어레이로 구현할 수 있고 링크 리스트로 구현할 수 있으면 그것을 바꿔주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브리지 패턴입니다. 그래서 브리지 패턴은 그런데 이 앱스트랙션도 여러 개 있고 그 앱스트랙션들을 구현하는 구현 방법도 여러 개 있을 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요걸로 쓰고 싶다. 얘를 요걸로 쓰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매칭해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패턴입니다. 얘와 얘를 브리지해 준다. 연결시켜 준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제시하면은 특정 자료를 자세히 보여주거나 간결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특정 자료를 디테일하게 보여주거나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책이 될 수도 있고 음악 앨범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제시된 게 3개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독립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총 6개가 필요하죠. book long view, book short view, music long view, music short view, movie long view, movie short view 이런 식으로 6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좀 더 효과적인 구조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long view, short view 이게 여기서 말하는 abstraction이 되겠습니다. 뭔가 우리는 보고 싶어요. 자세히 보고 싶기도 하고 요약해서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long view, short view 그리고 이 long view, short view는 책에 대한 long view일 수 있고 음악의 앨범에 대한 long view일 수 있고 영화에 대한 long view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료들은 또 공통 인터페이스를 가지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는 어댑터 패턴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을 연결하면 그것은 다리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long view, short view 이게 view, 이게 abstraction이고 실제 구현은 book, 앨범, movie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연결돼서 book의 long view를 얻을 수 있고 얘와 얘를 연결해 가지고 앨범의 short view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ew long view, book, new book view, 해리 포터 북 그러면 해리 포터 책에 대한 긴 정보를 내가
열람할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bridge 패턴입니다. 그 다음 chain of responsibility, 연쇄 책임 패턴, behavior 패턴이고요. 요청을 일련의 처리 객체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들이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요청을 첫 번째 체인한테 전달하면 얘가 처리할 수도 있고 처리하지 않고 다음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처리할 수 있고 처리를 안 할 수 있어요. 물론 얘가 조금 가공한 것을 그 다음에 얘가 또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쇄적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번 보면 avoid coupling the sender of the request to its receiver. sender의 request의 sender와 그것을 처리하는 receiver를 분리하는데 어떤 식으로 분리하냐면 giving more than one object a chance to handle the request. 하나 이상의 객체들에게 요청을 처리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동시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 중에 하나가 처리하게끔 기대하는 거예요. 물론 다 처리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뭔가 처리를 하게끔 할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모델이 Chain of Responsibility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핸들러들을 만들어 놓고 이들을 엮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체인으로. 그러면 최초 요청은 체인 첫 번째 있는 애한테 전달이 되고요. 이 요청이 계속 전달될 수도 있고 중간에 끝날 수도 있고요. 끝까지 다 갔는데 한 번도 처리가 안 되고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증을 여러 번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validator가 있는데 항상 이 핸들러들은 next 핸들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next validator 있고 설정을 하고 있고 자기가 처리해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 거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기가 체크가 true이면 다음 거에 또 체크하게끔 하고 체크가 실패하면 거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기를 만드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Chain of Responsibility를 써서 연쇄적으로 뭐 가로가 제대로 쳐져 있는지 합법적 그 피연산자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상한 문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연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Chain of Responsibility라는 패턴, 연쇄 책임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Mediator 패턴은 직관적인 패턴입니다.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디에이터 통해서 소통하게끔 만드는 것이 미디에이터 패턴입니다. 객체 간의 직접 통신 대신에 미디를 통해서 상호작용으로 유도해가지고 객체 간의 느슨한 연결을 조장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의존 관계를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각각 서로 관계를 맺던 거를 끊고 얘는 얘하고만 관계를 맺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얘만 복잡해지면 되는 형태가 미디에이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었던 챗 응용도 그 챗 미디에이터라는 채팅방이 미디에이터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채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사용자 간에는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게끔 이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유저와 유저가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미디에이터를 쓰는 것은 클래스 간 의존 관계 측면에서는 뭐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미디에이터들은 같은 클래스끼리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미디에이터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보통 여러 다른 종류의 클래스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될 때 그 의존 관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디에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별로다. 다음에는 꼭 더 좋은 예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멘토 패턴. 옛날에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을 순간만 기억하는 그런 어떤 것을 영화한 건데, 이 메멘토 패턴은 객체를 이전 상태로 복구시켜주는 패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객체의 상태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 객체의 상태를 저장하는 객체를 우리가 메멘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네이터의 이 저장할 객체의 상태를 메멘토에 저장을 하게 되겠고, 이 메멘토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이 객체가 쭉 진행해 오면서 요 순간도 세이브 해놓고, 요 순간도 세이브 해놓고, 요 순간도 세이브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멘토가 3개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메멘토들을 관리하는 객체가 케어테이커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은 케어테이커한테 요청을 해서 요 상태나 요 상태로 객체의 상태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두 기능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명령 패턴과 유사한 측면도 있는데, 명령 패턴은 방금 한 행위를 되돌리는 그런 패턴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상태들을 시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두는, 커맨드 패턴의 언두는 어떤 execute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언두이죠. 그런 측면에서 메멘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맵 구조나 스택 구조, 보통은 가장 최근 거를 뭔가 얻고자 하면은 스택 구조를 쓸 수 있지만, 이처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름, 저장된 순간에 어떤 이름들을 줘서 그 이름을 바탕으로 복구 작업을 하면은 맵 구조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 맵 구조는 키, 메멘토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맵, 해시 맵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메멘토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방문자 패턴. 요거는 이터레이터 패턴과 조금 유사한 패턴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터레이터는 원래 우리가 방문하면서 얻어와서 그 객체에 대해서 또 뭔가 작업을 내가 하죠. 근데 비스트 패턴은 방문하면서 처리할 행동을 전달해주는 패턴이에요. 비스트 패턴. 그러니까 이 클래스 A가 있는데 이 A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을 여기다가 foo라고 함수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visit accept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여기에 비지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뭐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함수만 하나 여기에 더 넣어 놓으면은 이 accept는 다양한 방문자를 받아서 다양한 연산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fu, 바, 바즈
여러 메소드를 추가하는 대신에 요거 하나만 만들어 놓고 비지터를 바꿔서 이 객체가 하는 행위를, 해야 될 행위를 바꿔주게끔 하는 패턴이 비지터 패턴이다. 방문자 패턴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쇼핑 아이템이 있고 쇼핑 아이템에 필요한 메소드들을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accept라고 하는 그 메소드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accept는 visitor visit이라고 하는 형태로 실행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쇼핑카트 비지터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두고 구체적인 비지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격을 계산하는 비지터다. 그래서 과일에 대해서는 프루트의 킬로그램당 가격과 프루트의 무게를 구해서 가격을 결정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calculate price를 할 때는 비지터를 compute cost 비지터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calculate price가 아니라 뭐가 또 가능할까요? 뭔가 어떤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얘를 뭔가 바꿔가지고 요 비지터만 바꾸면은 요 반복자를 통해서 반복하면서 다른 비지터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비지터 패턴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객체에 직접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지터를 받을 수 있게 만들고 비지터를 바꿔서 전달함으로써 행위를 바꿔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치 전략 패턴과 좀 비슷한데요. 맨날 또 전략 패턴과 비슷하다고 맨날 여러분도 물어보는 것도 이 패턴은 전략 패턴과 같은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너무 많은데 얘는 그러니까 전략 패턴은 그 전략을 집어넣죠 여기다가. 근데 이 비지터 패턴은 그 전략을 받아서 유지하지 않아요. 요 메소드 실행할 때 그때 받습니다. 그때 받아서 실행을 한다. 그 형태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로 갱어 4 23개 패턴에 대한 인터프리터라는 패턴 빼고는 전부 조금이라도 간략하게라도 설명드렸습니다.